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민두식이 갇혀있는 외딴 병원은 고요했고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렸다. 불 꺼진 복도 끝, 두식은 종이에 뭔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탈출은 오늘 밤이다. 그의 목소리는 쉰 숨결로 흘렀다. 벽 틈새에서 미세한 철사 조각 하나를 꺼내며 그는 낮게 웃었다. 민두식을 이렇게 가둬두다니 김선재, 넌 아직 날 몰라.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얀 복장을 한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의 손에 든 약봉지는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약 나 대신 내가 먹어보지 그래?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네? 그 약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알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지만 이미 두식의 손은 그녀의 팔목을 꽉 붙잡고 있었다. 말해. 김선재가 시켰지? 회장님, 전 그냥 내 숨을 끊으려는 거겠지. 그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시킨 대로만 했어요. 약 안에 진정제 들어있어요. 매일 복용하면 기억이 흐려진다고. 기억을 지운다고? 두식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몇 달을 보냈는지도 몰랐던 거냐? 그는 천천히 손을 풀었다. 이제 알겠군. 내 기억을 지운 건 김선재, 그리고 그 뒤엔 민경채가 있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놈들이 내 회사를 삼키려 하고 있어.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백설이는 태경과 함께 민강유통 비밀 사무실의 지도 앞에서 서 있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점들이 수십 개. 이 근처가 마지막 위치예요. 태경이 말했다. 확실해요? GPS 추적 기록상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신호가 하루 단위로 끊겼다가 다시 잡히는 걸 반복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감시를 피하고 있어요. 그럼 내부자가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 내부자가 바로 김선재. 설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재가 두식을 숨긴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남자 이제 완전히 선을 넘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네요. 뭔데요? 놈이 덫을 놓은 곳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장치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예요? 녹음기예요. 내가 직접 경채와 선재 사무실에 설치할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해도 해야죠. 그 사람이 내 딸을 건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다. 세리를 내 딸을 이용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민강유통법무팀 사무실. 선재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오늘은 좀 다른 느낌으로 가볼까? 그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다. 선재 아저씨? 세리야? 웬일이야?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아저씨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좋지. 언제든 환영이야.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래. 진짜예요? 진짜지. 그가 미소 지었다. 왜 싫어? 아니요. 그냥 이상해서요. 뭐가?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왠지 진짜 사랑이라기보다 계산 같아서요. 그 말에 선재의 얼굴이 굳었다. 계산? 네. 아저씨 눈빛이 그래요. 엄마를 보는데 사랑보단 두려워요. 마치 꼭 잡아야만 하는 거래 상대 같아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넌 내 엄마를 꽤 잘 아는구나. 엄마는 강하지만 외로워요. 그녀가 말했다. 아저씨가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를 더 외롭게 하지 말아요. 그 순간 선재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넌 정말 이상한 아이야. 왜요?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거든. 마치 남 같지가 않아. 그의 말에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봐. 너랑 얘기하니까 결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리는 무언가 불길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녀는 문을 나서며 작은 녹음기를 가방 안에 꽁꽁 숨겼다. 엄마가 이걸 들어야 해. 그날 밤 서리의 집. 선재가 불쑥 찾아왔다. 그의 얼굴엔 평소보다 더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세리를 만나고 왔어요. 세리를?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요? 그 아이를 보니까 이 결혼 꼭 해야겠더라고. 뭐라고요? 왠지 걔가 남 같지가 않아. 세리가 남 같지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러는 넌 뭐가 다른데? 그 말 한마디에 서리의 숨이 막혔다.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는 웃었다.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약점 하나쯤은 있으니까. 김선재. 네. 당신 진짜 지옥 갈 거예요. 그럼 같이 가요. 백설에 당신도 이미 내 세상에 발 담갔잖아요.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한편 공 실장은 민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녀가 먼지를 털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양자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양자. 그녀가 서류를 펼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기엔 민세리 입양인 출생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 이름 나는 민경채 대신 김선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말이 돼?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럼 세리가?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한쪽에서는 서리가 민두식의 위치를 찾기 위해 선재 사무실 화분 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제발 이 안에 단서가 있어야 해. 그녀는 녹음기를 켠 채 떠났다. 그 직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선재가 들어왔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중얼거렸다. 민두식 아직 살아있을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선재 씨, 나야. 경채였다. 지금 와인바예요. 잠깐 시간 돼요? 물론이죠. 그는 미소 지었다. 오늘 우리 진짜로 약혼 얘기해볼까요? 와인바 안. 조명이 은은하게 반짝였고 경채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채 앉아 있었다. 왔어요? 당연하죠. 선재가 자리에 앉았다. 오늘따라 정말 예쁘네요. 칭찬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말보다 진짜 속 얘기를 듣고 싶네요. 속 얘기라면? 세리요. 그의 손이 멈췄다. 그 아이 불러내서 만났다면서요? 맞아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확신이라니? 저는 세리가 사장님의 숨겨진 딸이어도 오케이입니다. 그의 말에 경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린 서로 이용하면서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와인잔을 들었다. 이 사람 정말 위험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간이 흘러 술 기운이 오른 경채는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잠깐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녀의 발이 휘청였다. 조심해요. 선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의 몸이 그의 품으로 쓰러졌다. 순간 둘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의 눈빛은 뜨겁고도 잔혹했다. 그녀의 숨결이 닿는 거리.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짧고 치명적인 키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승리의 선언이었다. 와인바 안 붉은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 키스는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숨결 속에 무너져버린 선과 악의 경계가 있었다. 선재 씨. 경채가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 우리 서로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진짜예요. 당신도 느꼈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술 때문이에요. 우린 서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용이라도 좋아요. 난 그렇게라도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당신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녀가 뒤돌았다. 선재 씨, 당신은 감당할 수 없어요. 뭐리요? 내가 가진 죄. 그녀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그의 귓속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밤 11시 서리의 집. 탁자 위에 올려둔 노트북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그녀가 녹음기를 연결하자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세리가 사장님의 숨겨진 딸이어도 오케이입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다음 순간 짧은 숨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입맞춤 소리. 서리는 녹음기를 덮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남자 결국 경채를 완전히 삼켜버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설혜씨, 그 사람 선재. 이제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뭘 할 건데요? 그가 숨긴 걸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민두식 회장을 반드시 데려올 거예요. 태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죠. 이번엔 나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시각 민두식은 병원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손엔 간호사의 카드키가 들려 있었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가 문을 열자 경비원 2명이 마주쳤다. 거기 누구야? 민두식입니다. 뭐? 순간 그의 손에서 금속 트레이가 날아가 경비원의 얼굴을 강타했다. 다른 경비원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그 틈을 뚫고 계단으로 몸을 던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는 밖으로 나서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를 가둔 놈들이 누군지 직접 보러 가야지. 그의 눈동자엔 피보다 짙은 분노가 스며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공 실장은 잠도 못 자고 사무실을 지켰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그 양자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경채가 들어왔다. 실장님, 어제 그 서류 본인이 갖고 계셨죠? 예, 사모님.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건 사모님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경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를 속이지는 마요. 공 실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 보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후회 중이에요. 경채가 서류를 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세리 입양인 친부 김선재.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라면? 공 실장은 조용히 말했다. 김선재 씨가 세리 양의 출생신고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일 겁니다. 계획?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사람이 세리 양을 그렇게 바라볼 이유가 없겠죠. 경채는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그 사람이 세리를 만나고 남 같지 않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 실장이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약점이 뭔지. 경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그 사람은? 사모님,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야겠어요. 어디로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전에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해요. 같은 시각 민두식은 폐허가 된 창고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공 실장 나야. 회장님, 어디세요? 모두가 찾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중요한 게 있어. 김선재 놈이 세리에게 접근했을 거야. 맞습니다. 이미 그 아이를 만났다고.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놈은 이제 나보다 더 위험해. 회장님,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창문 너머로 멀리 민강유통 빌딩을 바라봤다. 그놈을 내 손으로 끝낼 거야. 그날 저녁 경채는 약속도 없이 선재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사장님, 나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이럴 때 오는 거 보니까 나보고 싶었죠?
그만해요. 뭐리요? 세리 얘기.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아이 얘긴 왜 또? 당신이 세리 아빠야? 순간 그의 몸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서류를 봐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고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왜 세리의 친부란 곳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선재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거 진짜였어요? 뭐? 난 장난인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 서류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나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이걸 믿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써 있더군요. 누가 그런 걸?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둘 다 같은 덫에 걸렸다는 거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그래요. 이건 나도 당신도 누군가의 손 안에서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서서히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편이 돼야겠죠. 그 순간 그녀의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은 공 실장. 그녀는 통화를 받았다. 사모님 지금 바로 도망치세요. 그 서류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그건 김선재 씨가 조작한 게 아니라 김선재 씨를 노린 제3자가 만든 겁니다. 누가 그런 걸? 그건 아직 끊어요. 선재가 손으로 휴대폰을 뺏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제 핑계 그만 대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바람이 요동쳤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민강유통 본관 건물의 문이 열렸다. 모두가 놀랐다. 문턱을 넘어선 사람, 그는 살아 돌아온 민두식 회장이었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보안요원이 놀라 외쳤다. 두식은 아무 말 없이 묵직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엔 피로 대신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한마디만 남겼다. 김선재, 당장 내 앞에 데려와. 한편 그 시간 선재는 경채의 사무실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경채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린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겠네요. 그의 말에 경채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 자리에 오르는 생각. 민두식 회장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만약 돌아온다 해도 난 이제 그 자리를 뺏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선재 씨,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는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당신은 몰라요. 진짜 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진짜 판? 그래요. 당신이 숨겨온 과거, 당신의 딸,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그만둬 김선재. 낯익은 목소리. 모두가 숨을 멈췄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 민두식이었다. 회장님. 공 실장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선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이제 내 회사 사람이 아니다. 그건 회장님 마음대로 안 되죠. 뭐라고? 이제 곧 주총이 열릴 거예요. 회장님 기억하시죠? 당신 명의의 지분 20% 이미 제 이름으로 넘겨졌어요. 그건 불법이야. 하지만 합법으로 만들어놨죠. 그의 미소는 살벌했다. 이제 당신은 날 쫓아낼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당신을 내보낼 겁니다. 두식의 주먹이 떨렸다. 이놈 내가 널 아들처럼 키워줬는데. 아들이라뇨. 선재가 비웃었다. 회장님 전 언제나 하인 취급받았어요. 당신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당신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절 밟았죠. 이젠 바뀔 차례예요. 경채가 소리쳤다. 선재씨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만두라니요? 그는 그녀를 돌아봤다. 당신이 날 만든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말했죠. 근데 이제 와서 내 손을 놓겠다고요? 그땐 몰랐어요. 뭐리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의 손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이렇게 된 게 싫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 남자 생각나요? 그 남자? 그녀가 눈을 치켜 올렸다. 문태경 말이에요. 그가 낮게 웃었다. 그 사람 당신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남자 대신 당신 옆에 있을 사람.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그건 착각이야. 태경의 목소리였다. 그 뒤엔 서리가 있었다.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경이 한 걸음 내디뎠다. 선재, 아직 끝난 줄 알았나 본데. 태경 씨.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당신이 던진 모든 미끼 다 밟고 왔지. 그럼 축하해요. 이제 덫에 걸린 건 당신이에요. 덫이라. 태경이 코웃음을 쳤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세리양의 출생신고를 조작한 것도, 민두식 회장의 기억을 조작한 것도. 증거 있어요? 있어요. 그는 손에 쥔 USB를 꺼냈다. 당신 사무실 화분 밑에 있던 녹음기. 그 안에 전부 담겨 있더군요. 선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설혜 씨 역시 당신 짓이었군요. 그래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당신의 거짓말을 다 밝혀낼 거예요. 그가 비웃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는 재빨리 경채의 손목을 잡았다. 당신은 나랑 가요. 나요. 싫어요. 이제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식이 소리쳤다. 이놈, 그 손 놔라. 그의 외침에 선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비웃었다. 회장님, 전 이제 더 이상 그 이놈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다들 움직이지 마요. 선재, 제정신이야? 정신 멀쩡하죠. 그의 손끝이 방아쇠에 닿았다. 이제 내 세상이니까. 그 순간 천장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빨간 불빛이 번쩍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물이 쏟아졌다. 공 실장이 외쳤다. 회장님,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뭐? 선재가 뒤돌았을 때 태경이 그의 팔을 낚아챘다. 이제 끝이야. 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둘은 엎치락 뒤치락 싸웠다. 너 같은 놈 때문에. 그래, 나 같은 놈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건 파괴야. 파괴가 있어야 새로 태어나지. 그의 주먹이 태경의 턱을 강타했다. 태경이 쓰러졌고 그는 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진짜 끝내자.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문 뒤에서 경채가 몸을 던졌다. 선재. 안 돼. 탕. 총성이 울렸다. 시간이 멈췄다. 경채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손끝이 피로 물들었다. 사장님. 서리가 달려왔고 태경이 총을 빼앗았다. 김선재. 이게 내가 원하던 결말이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이건 이럴 리가 없어. 그의 손이 피에 젖은 경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가 힘겹게 속삭였다. 선재 씨, 이제 그만해요.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모든 게 정적이었다. 그날 이후 민강유통의 본관은 폐허처럼 조용해졌다. 경찰차 불빛이 꺼지고 언론들은 연일 민강 스캔들을 보도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침대에 누운 경채 옆에서 서리와 태경이 조용히 서 있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요? 김선재 구속됐어요. 그리고 민두식 회장은 회사 복귀 선언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예전 같지 않아요. 눈빛이 너무 달라졌어요. 서리가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양은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 그 빛은 예전 같지 않아요. 태경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우린 끝까지 버텼잖아요. 응.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폭풍이 지나간 뒤의 새벽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민강유통 본관 회장실 한가운데에는 불이 꺼진 채로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표지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유원장 민두식. 경찰이 회장실을 수색하던 그때 공 실장이 눈을 감고 봉투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을 찢었다.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민강유통의 모든 경영권과 자산은 나의 피로 세운 것이기에 피로 돌려준다. 그러나 그 피가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채야, 넌 강했고 똑똑했지만 너무 완벽하려 했다. 완벽은 독이 된다. 내가 지은 죄는 너 자신이 갚아라. 그리고 김선재,
넌 내 그림자였고 내 죄의 거울이었다.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대가로 이제 너는 법 앞에 서야 한다. 이 회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마지막 결정은 백설이. 민강유통의 회장은 그 사람이다. 순간 회장실 안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숨을 삼켰고 경찰이 경채와 선재를 바라봤다. 경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버지가 나 대신 설이를. 선재는 이를 악물며 웃었다. 그 사람 결국 나한테서 다 빼앗는군요. 그가 소리쳤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당신들 때문이야. 그만해요, 선재씨. 설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망가진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욕심 때문이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욕심이라니 난 단지 이뤄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이뤄요.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나 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에선 경채와 선재의 혐의가 모두 밝혀졌다. 민두식 회장의 유언을 조작하려 한 것, 세리의 출생 비밀을 이용한 협박, 비자금 은닉까지.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인 김선재, 징역 15년. 피고인 민경채, 집행유예 3년. 경채는 판결문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게 내 아버지가 원한 종말이군요. 선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철창 너머로 설이를 바라봤다. 당신이 이겼어요.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린 모두 졌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법정의 불빛이 꺼지고 그날 밤 민강유통의 하늘엔 유난히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봄이 왔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민강유통 본관에는 다시 푸른 현수막이 걸렸다. 민강유통 새 회장 취임식 백설이 회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설이가 단상 위로 올랐다. 그녀는 오래된 청소부의 앞치마 대신 하얀 슈트를 입고 있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민강유통은 이제 누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회사, 가족의 회사, 그리고 세상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말했다. 민두식 회장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남긴 이름 제가 지켜드릴게요. 장내에 박수가 터졌다. 공 실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회장님이 돌아오셨네요. 그날 저녁 해질녘의 옥상에서 설이는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녀 옆엔 태경이 서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끝나긴요. 그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죠. 문태경 씨답네요. 우리 같이 고생했잖아요. 이제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글쎄요.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오늘은 조금 행복하네요. 둘은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그 노을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덮듯 따스했다. 며칠 뒤 세리가 교도소를 찾았다. 면회실 유리 너머에 앉은 경채가 조용히 웃었다. 왔구나. 엄마. 이제 내가 날 그렇게 부르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경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했어, 세리야. 너를 내 딸이라 부를 자격이 없었어. 괜찮아요. 이제 엄마는 벌을 받았고 난 다시 태어났어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얹었다. 저도 이제 엄마처럼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욕심은 담지 않을래요. 경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강함이야. 며칠 후 설이의 집. 작은 정원에 벚꽃이 흩날렸다. 미소와 세리가 함께 김밥을 싸고 있었다. 언니, 김밥 말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세리야, 거꾸로 말면 터져. 아, 또 망했네. 설이는 웃으며 두 아이를 바라봤다. 둘 다 참 잘 어울리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죠? 그럼. 피보다 진한 인연이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경이 들어왔다. 회장님, 김밥 싸셨습니까? 오늘은 직함 말고 그냥 이름 부르세요. 그럼 설으씨. 그녀가 웃었다. 그게 더 좋네요. 그럼 한 입만. 그건 안 돼요.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다. 순간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은 오랜 어둠을 뚫고 다시 돌아온 빛 같았다.
밤이 되었다. 창밖에서 별이 쏟아졌다. 서리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태양을 삼킨 여자, 그 이름 아래 너무 많은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려 한다.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으로.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에 달을 올려다봤다. 그 옆에서 태경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잘했어요. 문태경 씨. 응. 우리 내일 여행 갈래요? 좋죠. 어디로? 아무도 모르는 곳. 그냥 행복한 곳으로.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요. 태양은 삼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였다는 걸. 그날 밤 민강유통의 본관 꼭대기에서 붉은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대신 BAKHOLDINGS라는 새 간판이 걸렸다. 그 빛은 서울의 밤하늘을 비추며 다시 시작된 세상의 새벽을 알렸다.